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데이터 시각화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의 정석인 매트플롯립과 시본에 대해 완벽하게 가이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초부터 복잡한 스타일링까지 파이썬 데이터 시각화를 마스터하는 여정에 함께 하시죠.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데이터를 단순한 숫자가 아닌 직관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왜 매트플롯립을 사용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트플롯립은 2003년에 존 헌터가 개발한 이래로 파이썬 시각화의 조상격이자 표준 라이브러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판다스나 시본 같은 라이브러리들도 내부적으로 매트플롯립을 엔진으로 사용하여 그림을 그립니다. 즉, 매트플롯립은 이들 라이브러리의 강력한 확장성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됩니다. 무엇보다 매트플롯립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정밀한 제어입니다. 픽셀 단위로 아주 디테일하게 그래프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시각화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파이썬과 넘파이가 연산 엔진 역할을 하고 그 위에 매트플롯립이 시각화의 기반을 다집니다. 판다스의 플롯 함수나 시본의 플롯 함수를 사용하면 이 모든 과정이 매트플롯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매트플롯립으로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주요 구성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의 해부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가장 큰 개념은 바로 피겨입니다. 피겨는 전체 캠퍼스를 의미하며 마치 그림을 담는 액자와 같습니다. 이 피겨 안에 실제 그림이 그려지는 영역을 우리는 엑시스라고 부릅니다. 엑시스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실제 종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피겨 안에 여러 개의 엑시스를 배치하여 다양한 그래프를 동시에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엑시스 안에는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는데 이를 엑시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점, 선, 텍스트 등 그래프를 구성하는 모든 개별 요소를 통틀어 아티스트라고 칭합니다. 이 개념들을 이해하고 나면 매트플롯립을 훨씬 더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매트플롯립에는 두 가지 주요한 그림 그리기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플롯 방식인데 이는 상태 기반의 접근법입니다. 코드를 보면 plt.plot 함수와 같이 간결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빠르고 간단한 그래프를 만들 때 유용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그래프를 여러 개 그리거나 세밀하게 제어해야 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두 번째 방식인 객체 지향 인터페이스를 권장합니다. 피그와 엑시스는 plt.serveplot 함수와 같이 명시적으로 피겨 객체와 엑시스 객체를 생성하여 그림을 그립니다. 이 방식은 각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주므로 복잡한 시각화를 구현할 때 훨씬 효율적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객체 지향 방식을 따를 것이며 엑시스 변수를 생성하여 그래프를 통제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 여러분은 더욱 명확하고 강력하게 시각화를 제어할 수 있을 겁니다. 매트플롯립을 사용한 표준 작업 흐름은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준비입니다. 판다스나 넘파이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시각화할 데이터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는 캠퍼스 생성입니다. 피그와 엑시스는 plt.serveplot 함수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릴 피겨와 엑시스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플로팅입니다. ax.plot 함수, ax.bar 함수 등을 사용하여 실제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리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스타일링입니다. 셋 타이틀 함수나 레전드 함수와 같은 기능들을 활용하여 그래프의 제목을 설정하고 축 라벨을 추가하며 범례를 삽입하는 등 그래프를 보기 좋게 꾸미는 작업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저장 및 출력입니다. 쇼 함수를 사용하여 화면에 그래프를 표시하거나 세이브피그 함수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 5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하면 여러분은 효과적인 데이터 시각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화 기법은 선 그래프라인 플라트입니다. 선 그래프는 보시는 코드처럼 ax.plot 함수를 사용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주된 용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나 추세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때 매우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가격의 변화나 특정 지역의 월별 기온 변화 등을 보여줄 때 유용합니다. 선 그래프를 그릴 때는 다양한 옵션을 통해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인 스타일 옵션으로 실선, 점선, 대시점선 등을 지정할 수 있고 컬러 옵션으로 선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커 옵션을 사용하면
데이터 포인트를 동그라미, 세모, 네모와 같은 기호로 표시하여 특정 지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데이터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점도, 플라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점도는 ax.scatter 함수를 사용해서 그립니다. 이 그래프는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부 시간과 성적 혹은 광고비와 매출액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분석할 때 유용합니다. 산점도의 강력한 기능 중 하나는 바로 데이터 매핑입니다. 점의 크기를 나타내는 S 옵션이나 색상을 나타내는 C 옵션에 다른 변수를 매핑하면 두 개 이상의 변수를 동시에 표현하는 3차원 이상의 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의 크기로 인구수를, 색상으로 소득 수준을 나타낼 수 있죠. 또한 알파라는 투명도 옵션을 조절하면 데이터가 특정 영역에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파악하여 데이터의 밀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시는 그래프처럼 다양한 크기와 색상으로 데이터에 풍부한 정보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서로 다른 범주형 데이터의 값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매우 일반적인 시각화 도구입니다. ax.바 함수를 사용하면 수직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ax.바 h 함수를 사용하면 수평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제품별 판매량을 비교하거나 서로 다른 그룹 간의 평균 점수를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만약 범주의 이름, 즉 막대의 라벨이 길어질 경우 수직 막대 그래프에서는 라벨이 겹치거나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ax.바 h 함수를 사용하여 수평 막대 그래프로 그리는 것이 훨씬 가독성이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긴 카테고리 이름도 깔끔하게 표시되어 정보 전달이 용이해집니다. 이 작은 팁으로 여러분의 그래프가 훨씬 전문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데이터의 분포를 시각화하는 데는 주로 히스토그램과 박스플롯이 사용됩니다. 먼저 히스토그램은 ax.hist 함수를 통해 그릴 수 있으며 데이터가 어떤 구간에 얼마나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즉 데이터의 빈도 분포를 막대 형태로 보여줍니다. 빈스라는 옵션으로 이 구간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시험 점수 분포를 확인하거나 특정 제품의 판매 가격대별 분포를 파악할 때 유용합니다. 다음으로 박스플롯은 ax.박스플롯 함수를 사용하며 데이터의 통계적 분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중앙값 25%일과 75%일인 4분위수 범위,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 심지어 이상치까지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히스토그램이 데이터의 전반적인 모양을 보여준다면 박스플롯은 데이터의 핵심 통계량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보여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나의 피겨 안에 여러 개의 그래프를 함께 배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서브플롯입니다. 서브플롯은 plt.서브플롯 함수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전체 피겨와 함께 여러 개의 엑시스 배열을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 2행 2열의 격자를 생성하려면 n로우주는 이 n컬럼주는 이와 같이 인수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엑시스 배열의 인덱싱을 통해 각 영역에 접근하여 원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엑시스 배열의 0번째 행의 0번째 열에는 플롯 함수로 선 그래프를 그리고 엑시스 배열의 1번째 행의 1번째 열에는 스캐터 함수로 산점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여러 데이터를 한 화면에 비교하거나 데이터의 다양한 측면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기억하세요. 서브플롯은 강력한 시각화 구성 도구입니다. 단순한 격자 구조를 넘어서는 복잡한 레이아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그래프를 더 크게 만들거나 그래프들을 비대칭적으로 배치하고 싶을 때는 그리드 스펙을 사용하거나 모자이크 패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형태로든 그래프 영역을 자유롭게 분할하고 배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들 간의 간격이나 여백이 겹쳐서 글자가 잘 안 보이거나 보기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아주 유용한 팁이 있습니다. 바로 plt.title layout 함수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이 함수는 그래프 간의 간격과 여백을 자동으로 최적화하여 글자가 겹치는 것을 방지하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복잡한 다중 플롯을 만들 때는 이 함수를 꼭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래프의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타일링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X.plot 함수와 같은 그리기 함수에서 컬러 마커 라인 스타일과 같은 옵션을 사용하여 그래프의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컬러는 선이나 점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샵 3B5998과 같은 헥사 코드를 사용하거나 레드와 같은 색상 이름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마커는 데이터 포인트를 강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동그라미, 세모, X 표시 등 다양한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인 스타일은 선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점선이나 대시선 등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적절히 조합하면 여러분의 데이터를 훨씬 더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 가장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한글 폰트 깨짐 현상입니다. 보시는 비포 그림처럼 제목이나 라벨에 한글이 깨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matplotlib.pyplot을 임포트하고 matplotlib에서 rc를 임포트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의 운영체제에 맞는 폰트를 설정해야 합니다. 윈도우 사용자라면 rc 함수의 폰트, 패밀리는 말랑 고딕으로, 맥 사용자라면 rc 함수의 폰트, 패밀리는 애플 고딕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의 마이너스 기호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plt.rc 파람스에서 엑시스 유니코드 마이너스는 폴스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설정을 적용하면 애프터 그림처럼 한글 텍스트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완성된 그래프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저장할 때는 pig.savepig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함수에는 몇 가지 중요한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dpi입니다. dpi는 다츠 퍼 인치의 줄임말로 이미지의 해상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dpi를 300으로 설정하면 인쇄 가능한 고해상도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bbox inches 옵션으로 타이트로 설정하면 그래프 주변에 불필요한 여백을 자동으로 잘라내어 그래프가 파일에 꽉 차게 저장됩니다. 저장할 수 있는 파일 형식에는 png, pdf, svg 등이 있습니다. png는 레스터 방식의 이미지로 웹사이트나 보고서에 사용하기 좋고 pdf나 svg는 팩터 방식의 이미지로 확대해도 깨지지 않기 때문에 인쇄나 해상도에 민감한 용도로 필요하다면 이 형식으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matplotlib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배웠다면 이제 시본으로 넘어가 더 쉽고 아름다운 시각화를 경험해볼 차례입니다. 시본은 matplotlib 위에 구축된 고수준 라이브러리입니다. 즉, matplotlib이 자동차의 엔진이라면 시본은 그 엔진 위에 사용하기 쉽고 멋진 디자인의 차체를 얹은 것과 같습니다. 시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과 완벽하게 호환된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여 범례와 라벨을 자동으로 생성해 주므로 코드 작성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본은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테마를 제공합니다. sns.set 테마 함수 한 줄만으로 여러분의 그래프에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측 왼쪽에 보이는 로우 matplotlib과 비교했을 때 시본으로 업그레이드된 그래프가 훨씬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보이죠? 시본은 적은 코드로도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시본에는 강력한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는 세 가지 핵심 함수가 있습니다. 일명 시본의 3대장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는 릴플롯입니다. 릴플롯은 관계를 시각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카인드 옵션에 스캐터를 주면 산점도를, 라인을 주면 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롯입니다. 디스플롯은 데이터의 분포를 시각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카인드 옵션에 hist를 주면 히스토그램을, KD를 주면 커널 밀도 추정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캡플롯입니다. 캡플롯은 범주형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카인드 옵션에 카운트를 주면 개수 막대 그래프를, 박스를 주면 박스 플롯을, 바이올린을 주면 바이올린 플롯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함수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데이터를 다양한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시본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다차원 데이터 표현, 즉 시멘틱 매핑이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sns.rel 플롯 함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고 x축은 토탈, 빌, y축은 팁으로 설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을 매개 변수로 직접 전달하면 시본이 자동으로 범례 레전드와 색상 매핑을 처리해 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휴유 옵션에 스모커 컬럼을 지정하면 흡연 여부에 따라 점의 색깔을 다르게 표현해 줍니다. 스타일 옵션의 타임 컬럼을 지정하면 식사 시간에 따라 점의 모양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즈 옵션의 사이즈 컬럼을 지정하면 인원수에 따라 점의 크기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의 여러 변수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여 데이터가 가진 복합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데이터가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평면에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3차원 플롯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3차원 플롯을 생성하려면 AX는 피그의 add 서브플롯 함수에 111과 프로젝션 인수를 3D로 지정하여 3차원 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3차원 엑시스에 ax.plot 서피스 함수를 사용하여 x, y, z 값을 전달하면 데이터의 입체적인 표면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시맵 옵션의 비리디스와 같은 색상 지도를 지정하여 표면에 색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3차원 플롯은 지형 데이터나 물리 시뮬레이션 결과 등 데이터의 입체적인 구조와 관계를 파악할 때 특히 유용하며 데이터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핵심만 모아 치트시트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피그와 엑시스는 plt.subplot 함수를 사용해 새로운 캠퍼스인 피겨와 플롯 영역의 엑시스가 생성된 것입니다. ax.plot, ax.scatter, ax.bar, ax.hist 함수들은 각각 선 그래프, 산점도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주요 플로팅 함수들입니다. ax.setTitle, ax.setXlabel, ax.legend 함수들은 그래프의 제목, 축 라벨, 범례 등을 설정하는 스타일링 명령입니다. 컬러 마커 라인 스타일은 그래프의 시각적 요소를 세밀하게 커스터마이징할 때 사용되는 옵션들입니다. sns.realplot, sns.capplot, sns.set 테마 함수는 시본에서 관계, 범주형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전체 테마를 설정하는 데 쓰이는 중요한 함수들입니다. 마지막으로 pig.savepig 함수는 만들어진 그래프를 원하는 이름과 해상도 DPI 300, 여백 조정비 박스 인치스타이트로 파일로 저장하는 명령어입니다. 이 요약본을 통해 여러분은 언제든 필요한 명령어를 빠르게 찾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데이터 시각화의 기본 개념과 매트플롯립, 그리고 시본의 주요 기능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매트플롯립이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를 제공했다면 시본은 그 위에 생동감 있는 색채와 세련된 디자인을 더해 주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직관적인 시각화로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고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통찰을 그려낼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지식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데이터를 더 아름답고 설득력 있는 시각화로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